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중고 거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새 상품만 사고 신상만 뜯어갖고 사용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은 요즘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새로 구입했던 제품 얼마 쓰지도 않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그런 중고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보다는 오픈했던 거나 조금 사용했던 거의 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제품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중고 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 알다시피 요즘엔 그 지역 거래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당근마켓이라는 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규모의 그 중고 거래 사이트로는 네이버의 카페인 그 중고나라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장터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거래라는 것이 상당히 찜찜하고 꺼림칙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고거래의 장점을 취하면서 단점인 부실한 제품, 불량 제품 이런 거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고거래는 될 수 있으면 직거래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직거래를 하게 되면 물건을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그 지역 장터인 당근마켓이 더 활성화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직접 거래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동을 해봐야 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안으로 겉으로만 보고 야외에서 상대방을 보고 받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일부 기능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집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대부분 요즘에 중고 거래는 공공장소, 외부에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에 고가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불량 제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카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의 집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제품의 작동을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자, 직거래가 정답이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그 베이스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구하고 싶은 제품이 나왔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그냥 두면은 누군가가 사갈 것 같고 나는 이 제품을 지금 꼭 갖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택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선불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제품을 갖고 싶은 욕심에 선불로 돈을 보내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이 왔는데 전혀 다른 제품, 아니면 무슨 상자만 덩그러니 왔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아니면 심지어 쓰레기가 들어있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고거래에서의 사기나 문제는 직거래가 아닌 택배 같은 배송을 통한 거래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지역적으로 멀다든지 내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택배라든지 배송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판매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판매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중고 장터에서 이 사람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디를 눌러보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럼 그 사람이 요번에 처음 제품을 파는 사람인지, 그럼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예전에도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2년 전에도 제품을 판 이력이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한번 물건을 팔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도용을 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 사람이 판 글에 있는 전화번호, 메일, 연락처하고 지금 전화번호, 메일,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기 확인 사이트가 있어요. 더 치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런 화면, 요런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요 더 치트라고 하는 사기 방지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거래자의 전화번호만 확인을 해도 사기꾼을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걸러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데 카톡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100% 사기다 라고 생각하라고 해요. 왜냐면 카톡은 어떤 주소나 이런 것 남지 않기 때문에 더 치트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좌로 보내라 그랬을 때 그 계좌번호를 더 치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 사기에 쓰였던 계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계좌 하나 금융기관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주의를 하면은 일단 판매자의 신원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상품이 있어서 판매하는 거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사진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중고 사이트에다가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이 제품을 파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가려내냐 하면은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해당 제품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이나 그 회원의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적어가지고 그 적은 종이를 그 제품에 붙이고 그거를 인증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런 주문을 하라고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기꾼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죠. 뭐 사진 찍는 거, 난 보내는 거 이거 잘 모르겠다. 자, 그런 사람이면 중고 장터에서 제품을 거래할 자격이 없어요. 요즘은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 셀카, 사진은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 요구에 따르지 못하면 이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중고거래, 특히 택배 거래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먼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제품이 정말 있는지 이 사람이 갖고서 판매하는 건지를 확인한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활발한 중고 거래를 통해서 많은 아이템들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